그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의 사장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네요. 네, 제보르주 사장은 같은 자리에서 13년째 동네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무인 매장을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4일에 소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형제가 얼음컵을 사려고 냉동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는데 문이 튕기면서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겁니다. 무인이다 보니까 제보자가 바로 발견을 못했고요. 그대로 1시간 30분 정도 방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당시 8월의 온도가 거의 40도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냉동고 안에 있는 얼음컵, 냉동식품들이 약 30만 원어치 거의 녹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옆집 사장의 연락을 받고 제보자는 알게 됐고요. 사장은 포인트를 적립할 때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이 결제를 했던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를 열고 가서 얼음이 몽땅 녹았다고 전하면서 부모님께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영상 그 부분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예. 자, 영상을 보면 저희가 진행하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지금 아이가 열고 뭘 꺼내고 다시 닫는데 너무 이렇게 세게 닫느라 이게 튕깁니다. 튕겨져 나오면서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자, 이 고의는 아닙니다. 딱 봐도. 자, 그런데 사장님이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해결하셨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사실 이런 일이 다른 분들도 있으셨어요. 아이 좀 주의 부탁드려요.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어떡해요 선생님 어떡해요 죄송해요. 아이는 단단히 주의 줬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러고 말아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진짜 아이스크림 가게에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충분히 저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모든 걸 꼼꼼하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못 닫아가지고 1시간 정도 방치가 됐고 녹아버리겠죠, 당연히. 아이스크림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도 사실 문도 제대로 안 닫히는 경우 바깥 차이가 좀 공기 차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문구를 적어놨다고 그래요. 제발 꽉 닫아주세요. 꼭 닫아주세요. 밀고 살며시요. 이렇게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거 못 보고 있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요. 이때 사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주의 부탁드릴게요라고 전했다가 부모님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단단히 주의 줬다.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답했고 또 사장님은 이때는 그럴 수 있다,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끝났고 이때는 변상금이나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겠죠,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도 했었으니까 또 있다고 해서 큰 싸움이 나거나 이러지는 이제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사장님께서 안 그래도 이제 녹은 물건들을 막 치우고는 있는 중에 아이 엄마한테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막 했더니 아이 엄마가 죄송하네요. 아이들이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닌데 이렇게 상황이 돼서 좀 난감하네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희가 일상생활 책임 배상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얘기했고 이 사장님은 변상금 이런 거는 그 전에도 안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일상생활 책임 배상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틀 후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틀 후에 아이 엄마가 피해 금액을 묻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장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살릴 거는 살리고 뺄 건 뺄거 해가지고 그 놓은 거에 대해서 포스기로 찍었더니 14만 200원이 나왔는데 본인도 맞네 10만 원 넘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파시는 금액으로 청구하는 건 좀 곤란하다. 관리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과실을 100% 묻는 거는 아닌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도의적 책임으로 7만 원 이상은 힘들 것 같다. 그 이상 배상을 요청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감정이 약간 격해진 것 같아요. 예. 말다툼을 했는데 그러다가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러지 말고 10만 원으로 마무리합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10만 원도 과했는지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예, 7만 원, 14만 원. 그래서 10만 원으로 수정 제한을 했지만 그걸 아이 어머니는 거부했습니다.
자, 골머리를 계속 앓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뜻밖의 소식 하나가 딱 전달이 됩니다. 과연 그게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SNS에 올렸다. 뭘 올렸을까요?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만약에 인스타를 내렸다고 하면 어떤 대화로 풀었을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었을 거예요. 저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이미 동영상을 인스타에 올려버린 거죠. 제가 무리하게 먼저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모르는 데에서 저를 비방하고 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군요. 네, 사장 주장에 따르면 단골 학생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머뭇거리면서 걱정하실까 봐 고민하다가 말씀드린다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팔로워가 좀 있는 SNS에 사장님 가게가 올라왔다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 사장은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며칠 전 이 냉동고 문을 제대로 닫고 가지 않았던 아이의 영상이 있었고 무인 매장 냉장고 문 꼭 닫으세요. 녹은 제품 변상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장명에 고스란히 노출된 대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가 팔로워가 꽤 있는 인플루언서였고 짧은 영상, 릴스라고 하는 짧은 영상으로 올린 건데요. 조회수가 무려 1,200만 뷰를 넘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이 사장이 더 놀랬던 건 댓글 반응들이었습니다. 뭐 똑바로 봐라 사장 X야, 애들을 도둑 만드는 인간들, 가게 차려놓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하면 세금 낭비다 이런 비난들이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역시 이 악성 댓글이었군요. 네, 그 사장님은 이제 그 악성 댓글에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서로 양쪽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장님 주장에 의하면 이 영상보다도 이 아이 엄마가 맨 처음에 달아놓은 문구가 문제다. 거기에 이제 아이 엄마께서 이게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변상해드리면 계속 같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요청하신 변상 금액은 아닌 것 같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제 써있대요. 근데 그 문구만 보면 이 사장, 이 주인이 거액의 변상금이나 합의금을 요청하고 있구나. 그렇게 뜯어내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였다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문구가 며칠 후에 바뀌기는 했다고 합니다. 변상 금액 관련 협의 중이다. 요구하신 변상 금액과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서요라고 이렇게 수정됐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이 사장님은 거액의 변상금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업주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 엄마 입장은 또 다릅니다. 아이 엄마 입장은 요즘 아이들이 무인 매장 너무 많이 가고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다. 절대 사장님을 비난하려고 했던 의도가 없다. 그리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가 일부러 그랬다면 전액 변상해야겠지만 이렇게 실수로 한 상황에서 전액을 보상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일단 그 아이 엄마 역시도 영상 공유가 워낙 많이 되니까 내가 좀 이거 어떻게 좀 고민이 되셨대요. 그래서 하지만 그 업주 사장님을 비난한 댓글도 있었지만 본인, 그러니까 아이 보호자 분을 욕하는 그런 댓글도 많았다고 하는데, 네. 자, 일단 여기 지금 원고에 있는 내용 말고 박 변호사님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 합의를 하는 게 좋을지. 일단 중요한 거는 아이의 행위, 미성년자고 아이잖아요.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부모가 물어주는 거는 맞고요. 법상으로. 당연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를 배상을 해줘야 되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자, 저렇게 하면서 결국은 아이들 잘못 때문에 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에요. 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저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뭐 하루 종일 놔둘까요? 이틀 놔둘까요? 아니죠. 저걸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계속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 과실상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금액을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14만 원, 7만 원, 10만 원 얘기가 나왔는 걸로 보이고요. 그게 잘 합의가 됐다면 끝날 일인데 만약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판사가 만약에 본다면 아이가 대다수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 사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한 것도
이 사장 아이한테 책임 다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20-30% 정도는 좀 사장님 잘못도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 네. 판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이 이렇게 커졌던 그 계기는 팀장님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전에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 엄마가 올린 영상은 오늘 오후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아이 엄마가 직접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장님이 이 영상 때문에 한 달간 고생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 감정도 격해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욕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근데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 엄마한테 이거 내려달라고 말 못한 이유가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빌미가 될까 봐 그랬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사장님은 처음에 변상금을 먼저 말하지도 않았다고는 합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논의는 했지만은 이제는 변상금을 받을 생각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 양측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잘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